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일이면 추석 연휴거든요. 그리고 또 거의 가을도 왔고 내년 운세를 여쭤봐요. 내년 운세. 네, 23년 개묘년에 쪽박 나는 띠. 쪽박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 네. 내가 이렇게 크게 그렇게 쪽박 난다라는 것보다 굉장히 공궁에 처할 수 있는 띠들이 좀 있어. 네. 근데 다들 뭐 한 해가 좋으면 한 해가 조금 좋지 않게 흘러가고 또 무행무덕하게 넘어가는 해도 있고 운기가 바짝 드는 해도 있고 하는데 내가 이제 이 쥐띠하고 사실은 이제 말띠를 뽑았거든. 네.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쥐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운기 자체가 계속해서 정말 좋았어. 그리고 올해 삼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올해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묵는 삼재 개묘년에 이 쥐띠들이 나가는 재물을 조금 지켜야 될 일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적인 부분은 어떤 성과를 보기 전에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 성과를 보기 위해서 뛰는 동안은 내가 지치질 않고 힘든 줄을 몰라. 근데 내가 지켜왔고 만들어 놓은 재물이 한 번에 쑥 나가면 그걸 복구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또 그걸 위해서 뛰었던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허탈함에 빠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재물이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쥐띠만큼 재물이 많이 나가는 띠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이 쥐띠들은 그동안의 운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투자나 아니면 또 어떤 매입을 한다든가 그동안에 생각지도 않게 또 수입이 좋다 보니까 지출을 사실상 많이 잡혀 있어. 이 쥐띠들이. 그래도 그동안에는 수입도 괜찮고 일들이 잘 풀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저냥 잘 넘어갔어. 그런데 23년도에는 금전운이 막혀. 숨통을 조여서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형국이야. 삼재 안에 들어와 있어서 동서사방이 막히니까 당연히 숨통을 조일 수밖에 없는 거고, 버릴 건 좀 버리고 욕심내지 말고 내가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는 게 좋고, 그걸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손실을 볼 수가 있다. 큰 손재를 막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명의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공동으로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그걸 내가 대신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생기거든. 그래서 만약에 물건을 많이 잡아놓고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러면 빨리 한두 개는 정리하는 게 좋다. 그걸 끝까지 끌고 가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요거 조금 더 끌고 가서 이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지 이런 욕심을 내게 되면 내년 23년도 개묘년을 넘기기가 힘이 들겠다.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되면 다른 것까지 다 같이 힘들어지게 되거든. 그런데다가 또 집안에도 우환이 생겨. 집안에도. 한 가지 일을 해결하고 나면 또 한 가지 일이 터지고, 또 그걸 해결하고 나면 또 한 가지 일이 터지고, 그걸 수습을 해도 공 없는 소리 듣고 나만 힘들고 금전으로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부모나 형제지간 때문에라도 내가 상처를 받고 다치게 되니까 돈이 들여서 어떤 일을 해줘도 덕이 없고, 그러니까 내년에 이 쥐띠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 돼. 더군다나 우리 기혼자들은 부부 이별이나 다툼도 많기 때문에 쥐띠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를 않아. 특히 쥐띠 중에서 27, 또 우리 51, 63 이렇게 경자생들, 특히 뭐 27은 뭐 자기들이 어떤 걸 나서서 해결할 일은 없겠지만 동서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풀려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어떤 걸로 새롭게 바꿔서 가려고 하면 그것 또한 막히니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유지하면 괜찮겠지만, 시운 하나 임자생하고 우리 63세 우리 저기는 경자생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특히 이 두 나이대가.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쪽박 나는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큰 재물을 손재를 본다든가 그동안에 내가 일어났던 걸 조금 잃을 수가 있는 게 있고, 가정적으로나 집안적으로나 우환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쪽박띠에다 쥐띠를 넣은 거고, 우리 말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풀려. 정말 힘들었고, 그런데 사실상 올해 운기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제 조금 뭔가 풀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편안하게 가나 했는데
23년도에는 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해. 이게 금전적으로 뭐가 잘못되거나 뭐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이런 거보다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힘들 때는 달리든 말고비를 조금 풀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비바람이 막 칠 것 같을 때는 오히려 떠나던 길을 계속 떠나는 게 아니라 말에서 내려서 말을 마구간에다가 쉬게 하고 다시 뛰어야지만 다음에 돌아오는 운기에 발맞춰서 갈 수가 있지. 이걸 무리하게 이 비바람을 뚫고 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말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져. 이게 뭐가 있냐면 소송 관제가 껴. 이 말띠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안 좋아. 이게 망신하고 재물 손재는 같이 들어오는 거겠지만 인간의 배신수가 있어서 나한테 등을 돌려서 어떤 송사 부분 재판에 휘말리게 해. 이게 돈 버는 일보다 돈 나가는 일보다 사람이 재판에 휘말리고 송사가 있으면 하는 일도 안 되지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거든. 여기에 이제 사주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개개인마다 틀리지. 이건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이제 형액살까지 끼게 되면 구속이 된다든가 형을 살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큰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 시작됐던 일은 중단되고 계획이 틀어지니까 진퇴양난이야.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 말띠들이 내년에는 금전도 묶이고 내가 어떤 것들을 버리고 몸만 빠져나와야 되는 형국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띠들을 뽑았거든. 무리한 투자나 확장 이런 것들은 자제를 좀 해야 되고 위험한 장사가 마진이 좋다고 해도 앞만 눈앞에 보이는 금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요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손잡아서도 안 되고 발을 담가서도 안 돼. 45세 특히 무호생들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올해는 교도소를 들어가거나 어떤 송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많이 시끄럽겠다. 이렇게 되면 가정도 다 풍파가 되는 거지만 내가 하는 일 또한 풍파가 있어서 그동안에 이뤄놓은 걸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요거 때문에 내가 이제 쥐띠하고 말띠를 뽑았거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띠나 쥐띠가 다 안 좋은 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찝어준 나이대가 특히 안 좋긴 하는데 그래도 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내지 말고 빨리 포기하고 정리하면 조금 덜 공궁에 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괜찮을 것 같고 말띠들은 송사 부분에서 피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풀어낼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인다든지 어떤 끝까지 가지 말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가서 힘들어지지 말고 그 전에 무릎을 꿇을 일이 있으면 꿇고 사과를 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배상이 가능한 부분이면 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쪽박띠에 쥐띠하고 말띠를 넣었으니까 모든 사주를 다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요 나이대가 힘들고 요런 일이 생깁니다라고 해서 주의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쥐띠나 말띠가 모두 다 쪽박이 나서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돌아오지 않은 내년 한 해 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좌절을 먼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 2023년도가 조금 수월하게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가시는 것보다 알고 가시면 내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대비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참고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